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엔비디아 얘기부터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이게 숫자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좀 빠지는 중이거든요. 연구원님은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죠? 네, 시간에서 제가 봤을 때 한 2.5% 정도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요인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를 상회하는 폭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주가도 사상 최고치 가까이 올라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약간은 못 미치지 않았나, 조금은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적 발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네. 가지고 조금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 센터 쪽에서 지금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치가 네.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났어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블랙윌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약간 이미 얘기가 나오던 것이 중국향으로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게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되냐 아니면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냐 이런 이슈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중국향의 매출이 거의 빠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엔비디아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네. 몇몇 개의 중국 업체들이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았고, 아마도 다음 분기에 2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만큼의 매출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배송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실적단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부진했던 요인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일 만한 것은 소버린 AI 쪽인데, 이 소버린 AI가 빅테크 다음으로 이런 AI 칩에 대한 투자를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소버린 AI 쪽에서 한 200달러 이상의 매출이 2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올랐던 주가, 그리고 높아졌던 기대치, 그리고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던 실적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대치를 약간은 못 미치는 모습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관련된 투자는 여전히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주식 측면에서는 저는 이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AI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쪽을 생각을 했을 때 이쪽으로의 쏠림이 상당히 좀 지나치게 높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과연 그렇죠. 확산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좀 변수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생각을 네. 했었는데, 지금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로 또 전해진 내용인데요. 엔비디아 측에서 이 루빈과 관련해서 하반기 양산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다. AI 수요 계속 강력하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네. 클라우드 업체들의 실적도 많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준비했던 것도 몽고DB에 대한 예. 실적 얘기였고, 그리고 간밤에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발표가 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AI를 통해서 무언가 사업적으로 가속화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업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단에서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에 대한 가속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를 바라보더라도 네. 사업이 생각보다 한 개 분기 정도 빠르게 좀 정상화되고 있다, 성장세로 돌입을 하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신규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주가 역시도 괜찮았거든요. 물론 뭐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 HPQ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약간의 실적은 조금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AI를 활용하는 쪽에 좀 더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다. 성장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네.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당장 엔비디아 주가는 약간은 부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기대할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두 기업이죠. 몽고디비와 스노우플레이크. 몽고디비는 주가가 뭐 3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와 같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한 12% 뛰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히 AI에 대한 수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AI 버블론 이게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뭐 이전에 살짝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예. 버블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AI 버블에 대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버블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정도까지 올라왔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소버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빅테크들 그러니까 돈이 자금력이 충분히 많은 쪽에서 이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직은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AI발 버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블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레버리지가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지금까지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버블에 대한 조짐을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부채 레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그러니까 민간 쪽의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GDP 대비해서 기업 쪽의 대출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략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예.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코로나 버블 이후에 민간 같은 경우는 디레버리징을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을 해서 10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는 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비슷한 사례가 이제 닷컴 버블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기업 대출이 상당히 낮아져 있던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대출이 레버리지 활용이 상당히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단계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주가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지고 비싸진 상황에서 그러면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99년도 초에 이미 S&P 500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상단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닷컴 버블은 2000년대에 좀 터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주가가 올랐느냐. 실적 성장이 나타나면서 멀티플 확장에 대한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모습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역시도 아마도 지금과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이 고점일지 아닐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실적 성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AI발 버블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좀 초기 단계다. 좀 이제 슬슬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단계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이제 티나라는 걸 준비해 주셨는데 최근에 재조명 받고 있다 그래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결국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올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저도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비미국의 주가가 좋을 것이다.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뭐 연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올 하반기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미국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받는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제 있었던 이제 미국 제5년물 입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전날 있었던 2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5년물은 사실은 대표물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애매한 기간에 대한 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미국 자산,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이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당장의 무언가 문제들은 약간은 외면할 수 있고 그 동안에 미국에서 무언가 성장성에 대한 부각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랬을 때에는 장기적인 문제들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장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시간을 좀 벌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네. 미국 자산이 여전히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대안은 미국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티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리사코 기사에 대한 트럼프의 해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버블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만큼 금리를 낮춰주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노출이 되는 게 이런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꾸준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티나라는 표현을 좀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대안이 마땅히 없다. 미국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이제 단어인 거죠. 월가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미국 말고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 좀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야 될 텐데 미국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꾸준히 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 상방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전망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꾸준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부의 정책들이 확실히 어떤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더라도 시장의 PBR이 한 배 이상으로 올라섰고 이렇게 올라선 상황에서 만약에 정책 동력이 약간은 상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다시 0.8에서 1.0배 레인지로 회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좀 올라선 주주 환원율들이 있습니다. 은행들을 살펴보더라도 50% 이상의 주주 환원율까지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이고 지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 역시도 다양한 좀 주주 환원 정책들 그리고 쪼개기 상장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보완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지수의 하방 경직성, 하단 레벨 자체는 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한국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주도주로 역할을 해왔던 AI 밸류체인에 있는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계 같은 쪽들이 있는데 물론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익 성장이 좀 확인이 됨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성장과 관련된 주도주 영역들에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된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부 정책적인 동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직은 좀 소외주의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즉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네, 하나만 더 여쭤볼까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뭐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국내 반도체나 뭐 AI 관련주들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반도체주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의 문제는 지금 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될 것 같고 AI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이 HBM에 대한 단가가 내려간다라는 부분들 왜 공급단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는 좀 다음 분기부터 올라온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이닉스 측면에서 글쎄요 그렇게 악재도 아니고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 예. 모습들일 것 같고 그래도 좀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